오늘 일정들이 바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진흥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를 맡은 이훈기 의원실의 이무섭 보좌관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 중소방송의 생존을 넘어 진흥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훈기 의원실이 준비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진흥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은 목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 오셨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원 위원님도 공동주최를 하셨는데 지역 일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같이 공동주최를 해주신 조성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요. 역시 공동주최 해주셨습니다. 민성빈, 김영우 지역방송협의회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또 황외진 지역 MBC 사장단 협의회 대표이자 대구 MBC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승용 포항 MBC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황현구 전국 지역 방송협회 부회장이자 CJB 청주방송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지역 민방협회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가 협소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혜승 지역 MBC 전략지원단장님 오셨습니다. 장원석 언론노조 특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MBC 및 지역 민방 지부장단에서 많은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인데요.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발제를 맡으신 전국 언론노동조합 김동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또 토론회 시간을 같이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김우림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충북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영훈 전국 언론노동조합 TBC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요. 이동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천석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급하게 도착하셨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를 제가 못 해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직접 소개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님의 오늘 토론회를 여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진흥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동주최가 저하고 이정원 의원, 이주희 의원 셋인데 저희 과방위에 3명이 이렇게 쪼로로 앉아갖고 이 트리오예요, 셋이. 그래갖고 셋이 마음도 잘 맞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이제 방송발전기금 지난해뿐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려고 해서 예결이 거의 통과됐는지 알았는데 막판에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도 많았고 저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대안처럼 하긴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올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보면 이제 지금 지방행정 개편하면서 5극 3특 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역 소멸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정체계 개편도 하고 거기에 저는 지역 방송이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또 문화 구심체로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지방행정 개편하면서 통합되는 데는 뭐 5조 원씩 해서 20조를 지원하니 하는데 거기에 이런 지역방송 몫에 그 어떤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도 원상회복시키고 그런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지역방송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법적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운을 내서 좀 관심 갖고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 아시겠지만 방발기금이 여기 있는 방송사들의 어떤 그 기금으로 뭐 3% 5% 띄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해 보니까 1조 원 가까이를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줬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 방발기금을 지역방송에 지원한 기간 동안 3, 40개 지역방송에 그동안 다 지원한 게 50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과기부나 방통위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오로지 그냥 지역방송이 뒤집어 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다행스러운 게 제가 이제 대통령께도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는데 업무 보고할 때 그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챙기셔갖고 겨우 이제 저쪽 기금이 뭐죠? 언론재단에서 이제 대안처럼 했는데 근본적인 철학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좀 힘을 모아갖고 지역방송이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고 또 여기 있는 이주 의원님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좋은 토론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방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이윤기 의원님께서 이트리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희 이신, 네, 이정원, 이주희, 이훈기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저희 그 과방위의 중심부를 그 점유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7월 23일 저녁부로 국회의원을 승계받고 그 뒤로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과방위가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업무가 많고 제가 들어와서 2주 만에 방송법 관련한 그 정통망법이죠. 예, 관련한 그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요. 그 짧은 트레이닝의 기회를 제공했던 과방위에서 저희 그 중에서도 정말 이정원 의원님과 특히 또 우리 이훈기 의원님 옆 짝꿍으로서 우리 상임위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항상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성실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주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윤기 의원님께서 국감 그리고 그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공동 주최도 하고 또 이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미디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난관을 좀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 것인가 다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 할 일을 당연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또 실제로 이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지역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민원을 넣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더 탄력받고 힘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5극 3특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 들어와서 정말 방송에 대해서
되게 표면적으로만 알다가 참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느낀 게 바로 이 지역 방송인데, 우리가 수도권 집중 체제가 단지 사람과 어떤 업무,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의 영역에서도 그랬구나. 네, 그것을 과방위 하면서 이훈기 의원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법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평면의 어떤 그 환경이 펼쳐진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오히려 또 그 지역 방송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 위기를 반드시 꼭 기회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의원님과 함께 항상 응원하고 또 여러 그 좋은 정책들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4분 정도만 인사 말을 더 모시고요. 예,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두 분 공동 대표님 가운데 지역방송협의회 민성빈 공동대표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6개 지역 MBC와 또 9개 지역 민방의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의 그 공동대표, 저는 이제 MBC 공동대표고 또 우리 옆에 김용욱 지부장님은 또 이제 민방 공동대표이십니다. 사실 어쨌든 오늘 행사 이렇게 같이 주최해주신 우리 유윤기 의원님과 또 이정원 의원님과 또 우리 이준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저희 또 나와서 또 노사가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만큼은 논하사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계속 위기 말은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김동원 실장께서 이제 이번에 그 내놓으신 하신 발제문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전 인상 깊은데요. 이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 방송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그 목포 MBC에서 저희가 함께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민주주의의 인프라로서의 지역 방송이었었습니다. 사실 지역 방송은 민주주의 인프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지역 방송의 위기는 곧 지역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도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 방송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 형성 기관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주시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방박이금도 그렇고 실질적인 지원들이 우리 지역 방송의 피와 또 살이 될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성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 이정원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 판매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방송, 중소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의 가치를 인정한 뜻깊은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지역 그리고 중소방송 지원 체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의 여지도 함께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지역 중소방송 지원 사업의 이름부터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인데 지역 언론의 입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방송사가 다른 지역 방송사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이냐 아니면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냐 좀 둘 다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면 중앙의 시각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신자유주의적 시각이 짙게 배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 방송 그리고 중소방송의 본연의 가치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민성빈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민주주의의 인프라로서 지역 방송, 중소방송의 가치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였으면 하고요. 그 핵심은 결국에는 보도, 다시 말해서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도 체계, 그리고 지역의 실상,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데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토론회를 통해서 좀 지역 중소방송 지원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황외진 지역 MBC 사장 협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이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보태는 건 사족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민원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뭐 읍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대통령께서 그 지역 발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도 그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 느껴지는 체감이 굉장히 강하고 실행력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근본에 돌아가서 우리 지역 방송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계 언론 상황이라는 걸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게 지상파 방송들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고유의 공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민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 지역의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지역의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자고책을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부당하게 대우가 받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저희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부당한 상황만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나중에 지금 오늘 같은 좋은 자리가 여러 번 마련돼서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기면 곧바로 그 민주당 정부에서 실행력 있게 실천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황현구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한국지역민방협회 부회장 황영구입니다. 제가 많은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앞서 세 분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인사말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정부와 국가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 약자들을 삶을 보호하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역 방송이 지금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최자분들, 그다음에 토론자, 발제자분들, 내외빈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 의원님도 앉으시면은, 네. 예. 발제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네. 그리고 살짝 한번 화이팅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주제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지역 방송이라고 하면 지능을 위하여라고 외쳐주십시오. 원래 뭐 숫자는 없지만 그래도 지능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 중소방송 하면 지능을 위하여.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지역 중소방송. 지능을 위하여. 자, 한 번 더요. 지역 중소방송. 지능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예, 다 찍으셨죠? 앞에? 예. 네, 그러면 자리 다시 정돈해 주시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자가 많은 관계로 토론과 그 발제를 맡으신 분들 일일이 소개를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발제 시작하시면서 토론 시작하시면서 살짝 인사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마이크를 오늘 토론회의 진짜 사회자인 좌장을 맡으신 우리 한선입니다. 예,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한선입니다. 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한선입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돼서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네요. 아마 어떤 얼굴이시든 그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마음은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랄까요? 현실적인 절박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테고요. 또 한편에는 약간의 분노,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민원도 놓고 정책도 만들고 주장도 했는데 아직도 제자리란 말인가, 뭐 이런 분노가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신발끈을 한 번 더 묶게 되는 거는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이훈기 의원께서 삼리트리오? 이트리오? 네, 그러네요. 이트리오. 이훈기 의원님께서 정말 진정성과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오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들어보니 이 트리오 2명의 지원군이 더 생겼다고 하니 훨씬 든든합니다. 실행력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도 이렇게 현실화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이제 말씀 중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광주 전남에서는 행정통합 문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이 거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제 3가지 주체를 생각을 했어요. 시민사회, 정치, 그러니까 의회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언론이었는데 가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언론이어서 정치는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간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는 나름 열심인데 왜 언론이 정말 중요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논의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방송과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우리끼리니까 우리의 어떤 자구 노력, 지역방송의 자구 노력이 결합됐을 때 그 파괴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 않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구 노력이 결부됐을 때 지금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닐 테지만요.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김동원 정책실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테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정책실장님의 얘기도 궁금하지만 현장에서 나와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 지역방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MBC와 민방도 와 계시잖아요. MBC 민방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약간 규모가 큰 지역 MBC와 또 소규모의 지역 MBC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의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호기가 왔을 때 절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진정성 있는 이 트리오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우리도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가 진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어떤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실장님께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발표 시간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 이 발제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1라운드로 듣고요. 그 이외에는 자유롭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7분 내외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원 정책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제가 시간은 안내하겠습니다. 네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방송 또는 지역 언론의 위기란 말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위기였으면은 이게 종말이 돼야 되는데 종말이 안 됩니다.
다수의 해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했는데 왜 계속 언론사의 수는 증가하는가?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기후학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마치 끓는 냄비에 있는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끓을 때 그 위기를 못 느끼듯이 위기가 일상화가 되게 되면 그것이 노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은 우리는 위기다 또는 우리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위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다가 제가 뭐 성장의 한계에 나오는 그래프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요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CGA, ENM 또는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더 이상 국내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메가박스라든가 또는 그 롯데시네마가 이제 합병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K 콘텐츠와 K 한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내 산업의 콘텐츠 경쟁력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자본이 쏠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장르 편중이라든가 콘텐츠 편식을 갖다 낳는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제작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엄격한 넷플릭스의 테크니컬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집기까지 모두 다 지정해 주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IP를 갖다가 주어주는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OTT에 얻는 것이 과연 방송산업에 우리나라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거에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서유럽이라든가 많은 나라에서는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장이냐? 예전에 벌던 만큼 버는 게 성장인가?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다가오게 되면 벼가 아니라 바나나를 갖다가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그 대책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거를 돌아보거나 또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바라면서 뭔가 요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송통신 발전 지원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다가 22페이지에 써놨지만 현재 그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22페이지 표 1에 있는 것처럼 법률 안에 있는 그런 문구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 전에는요. 지역 중소방송 다양성, 지역성 강화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이 사업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라파에서 그 전체 산업 목적과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갖다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 부분이 이 세 분야의 사업들이 아까도 그 언론노조 수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떠한 경쟁력인지,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유통 활성화라는 것이 방송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방송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종편 지원입니다. 종편 외주사에 대한 지원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육 및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과기부든 어디든 간에 자꾸만 너무 그 과학 세일즈맨들이 말씀하시는 테크놀로지에 따라가세요. AR, VR, 메타버스 등등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근데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에만 매몰되는 그런 교육들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경쟁력 강화 사업 규모가 약 44억 6천만 원이었는데 그 라파가 보고한 거에 따르면 9억 5천만 원이라는 유통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자본의 투자 자본 깜짝 놀랄 일이죠. 44억을 넣었는데 9억 5천 나왔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장 유통이라든가 상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 기금을 써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성 지수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지역성 강화 지표 이번에 처음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아마 방통위 고시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된 기준들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상 실적과 유통 실적을 기준으로 하자. 성과 보고가 좋습니다. 근데 이 수상을 어디서 주는 것이고 어디 유통하는가는 다른 문제죠. 그 마찬가지로 지역 내 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 실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듭니다. 목포라든가 여수 MBC에 독립 제작사나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안동 MBC에서 라디오 특집 만든다고 하면 서울로 올라와서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라든가 제작 인력 평가는 방송의 내부 평가지 외부 평가는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게 과연 600점이라는 이 기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고요. 무엇보다 기금의 집행이라는 사업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라든가 멀린다 재단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큰 슈퍼 리치들의 기금 사업들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선 사업이 있고 자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선 사업은 뭐냐면은 자, 이 문제를 내가 돈으로 해결해 줄게라는 것이고요. 그 자선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돈은 수단일 뿐이고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찾아보자라는 것이 바로 자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선 사업이라고 됐을 때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빌 게이츠 멀린지 재단이 상당히 에이즈 퇴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퇴치에만 열을 올리는 바람에 또 다른 풍토병이나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에도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기금의 집행에서도 굉장히 그 고립되고 한정된 그 목표만 추구하다 보면은 정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간과가 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성과 측정의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정부 부처와 기관이 뺄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수상시적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이게 유통은 얼마나 되느냐, 마찬가지로 방미통위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들을 제가 뜯어보니까 몇 가지 좀 한계가 보였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5년 동안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약 206건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비율을 보면은 제가 그냥 편성 비율로만 나눠봤는데 특집, 신유형 이렇게 되어 있고 정규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가 이제 좀 쇼폼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총 5년 동안 지원한 206건 중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12개 뿐입니다. 이 12개라고 하는 게 제가 표 6에다가 적어놓은 건데 물론 2023년에 받았다면 2년 정도 지속되는 걸 테지만 12개에 그치고 있고 제가 82 조사를 해보니까 82개의 프로그램 콘텐츠는 지원 이후 2년 이상 편성되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지원받은 총 206개의 프로그램의 콘텐츠 중에서 112개가 지원 당해만 편성되고 많은 일회성의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시사점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규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 정규 편성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정말로 지속성을 갖는 거냐. 정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지원했을 경우에 제작비 얼마니 가져가 봐. 또 2년차 되려고 하면 자고담을 더 늘려야 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 편성이 되는 시사보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이유는 시사보도국에서 지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방송사의 보도국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들지만 콘텐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역 방송사로서는 보도국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보도라든가 기획보도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한번 저도 봐서 되게 놀랐는데요. KBS 대구 총국이 만들었던 GPS와 리어카라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지역에서 폐지를 주우신 어르신분들이 왜 그렇게 폐지를 주우시고 그것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를 보여준 45분짜리 시사 다큐였습니다. 만들려는데 비용 많이 들죠. AI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시사 보도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회사 측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니 보도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우리 보도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보도국은 취재하는 곳이지 그런 식의 기획하는 곳 아니다. 이런 선입견이 또 있고요. 또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자체나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또는 후원이 있는 프로그램에 제작지로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역방송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지역방송의 수익이 결합 판매 광고, 수신료, 그리고 일부 정부 광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와의 협찬이라든가 후원 사업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더 받으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선거 시기엔 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정들이 잘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 응모 절차 및 수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아마 토론자분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많이 해봤습니다. 마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봤는데 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너무 이렇게 조건이 많은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진흥원 그리고 학교가 제가 강의하는 곳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피칭 지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중간 조직이 있거든요. 라파가 될 수도 있고 KC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미통위가 있고 거기서 그 사업을 갖다가 큰 틀로 위탁을 받은 라파 같은 중간 조직은 라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중간 조직들은 그 상급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와 훨씬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또 의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조직이 그 요청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자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방미통위에 보고하기 위한 게 더 많아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표 8부분에 써놓았던 여러 가지 조건들 아마 토론에서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시는데 특별이라고 하면 보통 스페셜 다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것은 영화제를 가거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지원받을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영화 한 편, 하다못해 40분, 50분짜리 단편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최소한 2년 넘게 줍니다. 기획해야 되고요. 거기 취재원들과 라포 형성해야 되죠. 후반 작업해야 되죠. 이것만 해도 2년이고요. 아무리 짧아도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같이 지원했던 것도 다큐 지원받을 때 2년 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국제 같은 경우에 가면 피칭이 영화 제작 선정이 되잖아요. 제작 기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라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방안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일단 응모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6월 달에 중간 보고해야 되죠. 7, 8월에 현장 실사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시청자 만족도 조사해야 되죠. 1년 끝났습니다. 그럼 1년 더 하려면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1년 단위로 끊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지역 방송이 정말로 괜찮은 위주 제작 인력들, 독립 프로덕션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졸업생 중에 몇몇 친구들이 지역 MBC에서 이런 라파 그 다큐멘터리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갔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비용도 지급이 안 되고 굉장히 다큐를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잘 만들 수 있는 영화나 콘텐츠 업계의 인력들이 도리어 라파의 이러한 행정 절차나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쳐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그 PD나 그런 교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수년 된 독립 다큐 PD들부터 배울 게 많거든요. 영역 우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립 다큐는 다 망할 지경이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이겁니다. 단순히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실험성과 다양성과 창작성을 갖춘 콘텐츠 기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럴 군데가 다 없다는 거죠. 중앙정부조차도 넷플릭스와의 계약 받으면 유튜브에서 성과가 얼마가 나오면 어디에서 뭘 받으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콘텐츠 장르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합니다. 예능, 범죄물, 드라마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붕괴라고 했을 때 지역민들의 또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필요를 못 채워준다는 얘기는 원트하고 다릅니다. 원트는 내가 원하는 거죠. 시청자들은 드라마 원하고 예능 원합니다. 근데 니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비타민 먹고 싶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한 니즈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비즈니스 업계에서 니즈 그러니까 수용자들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비타민, 영양분, 기본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33페이지 적어놨던 것처럼 과도한 자부담이라든가 정산 시스템, 그다음에 그 평가 기준의 편향성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토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방송사하고 글로벌 OTT가 만드는 그런 생산하는 콘텐츠하고 지역에서 만드는 콘텐츠 경쟁 못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못합니다. KNN에서 일본과 뭐를 같이 만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시아권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갖다가 확보할 지원 사업들,
굉장히 실험적인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지어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독립 다큐는 두 장애인 부부의 일기를 내레이션 없이 다룬 다큐가 하나 있었습니다. 45분짜리였는데요. 달팽이의 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비 많이 안 듭니다. 내레이션과 음악 한마디 안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다큐멘터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영화 중에서 아시는 가여운 것들이라든가 좀 매니아들이 잘 아시는 좋은 영화들, 콘클라베 같은 거 관객이 20만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영화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협소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그로 인한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지역 정부라든가 지역 권력, 지역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지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방송 조건을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 또는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우리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작진들이 충분히 자율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는 곳에다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덤벼들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1분 이내. 네. 지원받은 콘텐츠의 성과를 방송 대상과 같은 시상심의 판매 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알고 있기로 전주방송이라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지원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하면 생각나는 게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전국 노래자랑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토론회가 끝났을 때쯤에 라파와 또는 방미통일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는 작은 모임들, TF를 구성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또 추경에 지역 중소 콘텐츠 다양성 창의성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방미통일에서 지금 152억을 넘어간 것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급하게 마친 발췌의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핵심 패러다임 3대 전환 얘기해 주셨는데요. 10초로 그 셋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뭐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첫 번째 예산 지원 방식의 전환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방송의 정체성을 컨텐츠 제작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권력 또는 지방에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디테일에 들어가면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심지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설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물론 다 동의가 되지만은요. 발제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9분인데요. 3시 20분에 다시 모여서 질문할 거리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밀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잠시만 휴정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시작해 주시면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순서를 봤는데 아마 전 국룰이라고 하는 가나다 순서 같습니다. 이름의 가나다 순서, 발제집에 있는. 그래서 일단은 발제집에 있는 그 순서대로 토론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제가 마무리가 될 즈음에는 눈짓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 라운드에 발제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격의 없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충북 지부장이시죠. 김우림 지부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좀 절실하고 오래 기다렸던 자리예요.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국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충북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2008년에 MBC 충북에 입사한 올해로 19년 차 PD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4년부터 진행된 이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모 내용 수행 지침을 정산 지침까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년 빠짐없이 했었고, 네. 그리고 저의 시계는 라파의 시계다.
네, 설에는 집에 가지 않고요. 네, 제작 지원 공모 기획안 마감에 박차를 가하고, 네, 그게 한 4월 정도에 선정이 되면 열심히 제작을 하고 11월에는 반드시 방송을 내고, 그것에 대한 정산 작업을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하면서 동시에 그 이듬해 공모를 준비하는, 저는 라파의 시간으로 저의 삶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정산을 하면서 다음 공모를 준비할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낸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 확장, 계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0%의 자부담을, 원래는 20%에서 50%의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제 손으로 폐지시키는 그 역할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참 기획안을 쓰면서도 민망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닫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을 막 쓸 때 내 자신이 되게 뻔뻔하고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김동원 실장님께서 우리 그 컨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뭐 아쉬움들 위주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지역방송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 라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모든 분야를 다 매년 살뜰하게 알뜰하게 활용했습니다. 네, 제작비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요. 재제작 지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이 라파가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영어 자막을 넣고, 또 심지어 우리의 콘텐츠를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어떻게 해외의 청자들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저희 이거 덕분에 요 날이 이제 PD들 모이는 날, 교육받고 회식하는 날 1년에 한 2번 정도 같이 좀 공부하고, 촬영 나갔던 사람들도 그날은 좀 빨리 들어와서 하고,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움으로 지적된 것들, 단년도 뭐 지원이라던가 자부담 비율이 과도하다라던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 예산 총액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12년 동안 누적 500억 원이고 한 해에 40억 원 정도면, 그것을 39개 지역 중소방송이 나눠 가지려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1억 원 정도예요. 뭐 그마저도 조금 더, 아까 한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역방송이라고 해서 그 위기의 본질은 같더라도 그 속도와 붕괴의 그 규모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 안에서도 분명히 격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래도 상황이 그나마 나은 방송사에서 뭐 5개, 6개, 7개씩 이렇게 지원을 보통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는 뭐 그 비용이 더 줄어들죠. 아까 그 27페이지에 뭐 그 206편의 컨텐츠가 지원을 받아갔다고 써있지만, 사실 요것도 뭐 신유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뭐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이렇게 소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인 총액의 부족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완전히 뭐 근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기재부에서 그 152억을
하고 결국은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굉장히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과 그 용어, 명칭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돈이라도 받아서 정말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불만이 없고 사실은 이거 경쟁력 지역 방송에 갖추면 안 돼? 우리도 경쟁력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도 사실 들어요. 근데 왜 필요하죠? 당연히 모든 컨텐츠는 경쟁력을 갖춰야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2014년에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제는 경쟁력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렵고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조차도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혹시 김우린 PD가 그 공모를 가져오면 6개월 동안 그 공모에만 이 PD가 매진해야 되니까 그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기획안이 훌륭해서 마치 그 뭐 한 3억 원 정도 제작비를 받아오게 되면 그 어마무시한 그 자부담 거의 저희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조차도 응모를 꺼리고 제작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그래서 MBC 충북도 작년에 2025년에 저희 응모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부장으로 오면서 사람이 한 명 빠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매우 시장주의적이거나 혹은 배부른 단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마음껏 쓰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 것도 마음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한선 그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지역에 시사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대담만 남는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제작비 플러스 인력이에요. 저희가 심층 시사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40분 편성에서 60분 편성 정도의 그러니까 스튜디오 대담 형식 말고 그 올 ENG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의 PD 혹은 기자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서울에서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2명 2인 1조로 PD들이 해서 9주에서 12주 간격으로 만드는데 저희는 3주에서 4주를 감당하려면 PD가 최소 4명이 필요한데 저희 전체 PD가 4명입니다. 저희 MBC 충북에. 그래서 지금 이 발제문에 써 있는 인력난이라든지 예산의 부족이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업 PD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공공성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역 언론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부장님 약 10분 정도 썼는데 제가 첫 그 토론 시작이어서 특별히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4명 토론을 다 들은 다음에 김동원 실장님 사실 지난번 이제 과방위를 통과했던 게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액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짤막하게 국악방송하고 알량TV에 들어갔던 거를 사실상 복원을 시켜놨는데 없었던 얘기 절대적인 액수가 부족하다 지금 이런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생긴 이후부터 이런 지원 사업이 생겼는데요. 약 11년 정도 10년이 좀 넘게 지원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첫 해 한 2-3번
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깎이지 않은 걸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그 액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45억입니다. 이 45억 안에는 해외 유통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는 39억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당 1억이 될똥말똥한 그 액수가 지금 한 2, 3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전에는 물론 훨씬 더 적었고요. 그거를 이제 복원시켜 놨는데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얘기는 짤막하게 잠시 후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고요. 절대적인 액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 너무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 현장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박영훈 전국 언론노동조합 TBC 지부장, MBC와 다른 또 민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TBC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용훈입니다. 앞서 김우림 충북 지부장님께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라파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거치적으로 우리 지역 민방을 비롯해 지역 언론 방송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좀 크게 봐서 어떤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짧게, 저는 기자 출신이라서요, 압축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야마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다름 아닌 이번에 저희 TBC가 채용한 신입사원들이 노동조합 인사를 받더라고요. 진심으로 정말 반가웠어요,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방송국 TBC를 이끌어갈 이런 새로운 피를 채용한 게 거의 5년, 6년 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도국 카메라 기자 그리고 편성팀의 PD들과 같이 이제 제작 현장에서 촬영을 담당할 카메라맨 이렇게 해서 3명이 어제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는데 보도국 카메라 팀, 보도국의 카메라 기자 팀, 그리고 영상 취재팀 같은 경우에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13명, 14명 정도였어요. 전체 인원이. 근데 지금은 사실 해당 책임자, 팀장, 영상 취재 팀장님을 포함해도 5명, 6명 정도 수준으로 이건 인력의 마지노선이 아니고요. 이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의 영상 취재팀의 부원들은 2주에 한 번씩 휴일 당직 근무를 써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금 처해 있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 방송에 열악해지는 그리고 악화되는 수익 구조에 회사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고정비 중에 가장 손쉽게 이제 졸라맬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인건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노조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미 임계점을 지났고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 악화라는 큰 명분 속에 반대 논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보도국 기자 출신이니까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역의 이슈가 발생해도 현장에 나가서 제작할 인력이 없어서 뉴스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분히 이걸 리포트로 처리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촬영 기자가 없거나 아니면 저처럼 볼펜 기자가 없어서 그냥 흔히 안진뱅이라 그러죠. 이 사무실에서 그냥 단신 쓰고 이러거든요. 두 번째는 회사 측에서 줄일 수 있는 고정비 중에 제작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제작비를 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돈, 뉴스물 만들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본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저희 TBC에서 지금 대표적인 편성 프로그램이 싱싱고향별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거의 우리 SBS, 서울 MBC, KBS 중앙방송의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 맡으면서 담당하는 PD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경상북도 오지 지역에 나가면 보통 최소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출장 일정을 소화를 해야지 양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촬영 스태프들을 다 이제 1박 더 시키는 그 제작비 소요 비용 때문에
3박 4일 가야 될 제작 일정을 2박 3일로 줄인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당일로 그냥 제작해라.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는 자본과 인력, 뉴스 제작에 들어가는 자본과 인력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줄어드니 프로그램과 뉴스 제작물,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과 뉴스 제작물의 품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이 줄어드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역 방송이 외면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또 지역민들에게 또 우리 지역 방송이 외면당하니까 지역 방송의 위상이 추락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 주제처럼 지역 방송이라든가 중소방송의 가려운 부분, 지금 지역 방송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호 이제 상방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저는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의 이 지원의 패러다임 자체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공을 신문방송학과 했거든요. 30년 전부터 사실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역 방송의 위기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기자 22년 차 기자인데 아직도 매일 듣는 소리가 위기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지난달 26일이었죠. 이게 헌법재판소가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 방송사의 결합 판매에 대해서 천만다행스럽게 위헌 소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죠. 결합 판매는 헌법에 부합한다. 제가 판결문을 거짓말 안 하고 한 6번, 7번 읽어봤거든요. 전 대한민국 우리 재판관님들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판결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결합 판매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광고주의 자율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 지역 민심, 지역 여론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방송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신 김영두 재판관님의 의견이 저는 더 와닿던데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토론회 하는 주제의 대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가 기금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법자는 지역 중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거나 세제상 혜택 부여, 규제 완화, 공익광고 및 정부 광고의 집행에 있어 지역 채널을 우선 고려하는 방법으로 지역방송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지역방송이 힘드니까 너네들 좀 도와줄게. 우리 힘드니까 너네들 앓는 소리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게. 남는 예산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균형발전,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는 국민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건 여기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입법기관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방송이라든가 중소방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눈치를 주셔가지고 참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야 돼서 그래도 10분 드린 거 맞습니다. 네. 아마 이 경영 압박 때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는 MBC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더 낫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체산제처럼 운영되는 민방과 달리 MBC는 경영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사장 입장에서
인건비와 제작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경영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 디테일에 들어가면 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동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신데요. 제가 많은 토론회 세미나 다녀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꼭 방미통위에서 나오면 꾸중 듣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아마 지역방송 애정에 대해서는 다른 참석자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금 증액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입법적인 거 말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입니다. 일단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이훈기 의원님과 그 이정원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공동 주최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간 다음에 토론회를 같이 참석해 주신 이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언론 노동조합 그다음 지역방송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 발제를 통해서 지역방송이 직면한 어려움 현실을 말씀해 주신 김동원 실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한선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중소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그 어려움들은 지금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지속되어 왔었고 이전에 토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소방송사들 그다음 관련 협회들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신 사항들인데 아마 방미통위 혹은 이제 구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을 별로 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예산의 증액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마 더욱더 실망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있는 그 발제문을 보면서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만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러한 답변보다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거에도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단 그 예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이제 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간에는 한 40억 원의 정도의 이제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구방통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방위는 증액을 해서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못해서 그 현실적으로 참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의원님께서 특히 이제 이훈기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10억 정도 이제 증가돼서 그나마 좀 물꼬가 터져서 숨통이 터졌다고 생각을 되고요. 앞으로도 방미통위에서는 그 더욱 더 많은 예산이 중소 지역 방송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추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방미통위의 정책적인 혹은 그 행정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서 되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역방송 그다음에 의원실 관계자분께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발제문에 보면은 현행 그 라파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한계와 이런 폐해가 있는데 아마 다음에 발표하실 그 라파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예산을 획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그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로 좀 과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집행 과정에서의 그 현장 인력들의 그 실무 부담을
최대한 이제 감소시키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작 인력 부족 상태라든지 혹은 지원 사업을 획득했을 경우에 그 업무에 매진하느라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방송에 계신 분들이 정부 지원을 하면서도 각자의 있는 그 조직에서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하고 아까 또 마무리 김동건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새로운 그 예산 사업의 생성 과정에서도 신설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또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서 예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심사를 하면 중간 평가 심사를 가끔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월에 선정이 된 다음에 6월쯤 되면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4월에 이제 선정을 해서 막 제작 준비를 하고 나라장터에 그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 그 프로덕션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심사를 할 때 그 집행률이 0%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사유를 이제 또 씁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중간 평가를 왜 하지? 왜 할까? 물론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중간 어디쯤 스스로 판단해서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제출하면 어떨까? 그리고 정산 정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정산은 회계하는 데를 예를 들면 방미통이라든지 라파에서 선정을 해서 그 전문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맡기면 어떨까? 제가 정말 그 심사를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작하는 각 사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은,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막 던지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방미통의 정책이 정해져야 사실은 그 다음 라파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어서요. 사실 라파가 건의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다음은 천석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파진흥협회 천석기입니다. 방송미디어 맡고 있고요.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방송 미디어를 맡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1인 미디어 사업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사업은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윤 정부에서 좀 줄어서 90억 정도를 하고 있었고요. 발제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26개, 40여 개 지역 방송들이 40억 원 정도 되는 콘텐츠 지원 예산을 이제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발제 자료에서 오늘을 나가면 혼나는 자리구나. 그래서 혼나러 나왔는데 지금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 밀착성 확보 노력에 100점 배분되어 있는데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와의 협업, 요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이런 건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라파가 집행기관인 라파가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금은 이런 어떤 RFP나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지난해 것을 그대로 저희가 계속 해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혼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배점 항목, 특히 KPI 지표 같은 경우도 이거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되고 물론 기재부는 원합니다.
기재부에 저희가 리포터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저희 집행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실적만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보고서를 쓰는 리포팅을 해야 되는 일로 실제적으로 PD나 작가나 기자분들이 그런 일로 내몰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가 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뭐 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이 인건비 부분을 한번 방미통위에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세상에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론이나 책상에서는 매우 명확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 실제적으로 옳지 않은데도 저희가 이 부분이 룰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이것은 기재부에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 뭐 방금 전까지 이주희 의원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보좌관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40억은 적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룸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뭐 실제적으로 상상력의 영역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이제 방미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도 10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 현안과 지역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정부의 예산으로서는 명구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오늘 토론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집행단위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방미통위도 준비하고 계신데 내년부터 제5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단위에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오늘 토론에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은 실제적으로 공급자나 수요자나 혹은 우리 이해 당사자들이 한번 올해 1년 준비를 열심히 하면 조금 다른 형태의 지역방송 그 발전 지원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꼬리는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전 지원 계획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 계획에 사실은 담겨야 그 다음 지원이 가능한 것이어서요. 네,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현행 지원 액수가 너무 작다여서요. 관련된 얘기 김동원 실장님 조금 전 제가 요청드렸던 거 얘기하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 기본적으로 액수가 줄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말씀처럼 10억이 증액이 됐죠. 근데 이게 기대치가 꽤 있었죠. 그러니까 구합방송하고 아리랑 TV에 대한 지원금이 그 여유가 생기면서 그것들 또 이은기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방송 발전 기금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기재부에서 돌아온 말이 가장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은 뭐 이게 소관 문제 해결이지 예산 넘긴 거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적은 152억은 방발기금의 공공자금 관리 누적 차입액이 그러니까 빚진 게 1조 8천억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자 부담이 502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기금의 수지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응답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재부가 말하는 이 누적 차입액이 어디서 발생했는가가 궁금합니다. 기재부가 생각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기부가 쓰는 그 2025년 기준 그 6,700억, 그 방통위가 쓰는 1,900억 중에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게 정말 좀 약간 의문이었던 게 그동안도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방발기금이 1조 1,04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과기부가 쓴 게 8,800억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쓴 게 2,200억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줄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 작년에는 그 6,700억 과기부, 방통위가 1,900억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은 지난 23, 24, 25년 3년 동안에 과기부에서 방발기금 썼거든요. 근데 어디에 썼나 보니까 아마 천석기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 콘텐츠 진흥이라고 해서 AI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 콘텐츠 포리아 펀드, KOTT 확산 지원, 메타버스 유망 기업 지원, 메타버스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만 쓴 돈이 2023년 한 해에만 1,766억이에요. 방통위가 쓰는 방방기금만큼을 과기부와 콘텐츠에 대해 지원해서 쓴 겁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2023년에 1,760억이었다. 그 다음에 1,100억으로, 그 다음에는 661억으로 줍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AR 유행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 쓸어받고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KT 이사 출신, LG 플러스 이사 출신들이 청담동에 스튜디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싼값으로 받아가지고 쇼츠라든가 이거 받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실의 기금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건 과기부가 져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정도의 액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용도 없이 쓰인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그 작년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하기 그렇지만 작년 12월 달에 통신 3사가 그 3G하고 LTE에 대한 주파수 경매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상당 부분이 주파수 경매 대가로 나오죠. 근데 그래서 그 연간 지불하는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방통위와 과기부가 정보진흥기금하고 방발기금을 나눠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마 과정이 아시겠지만 6대 4 정도의 구조일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을 갖다가 과기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 4월이에요. 새롭게 증액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만 한 사당 평균 1조를 낸데 통신 3사입니다. 유럽에서는 이거 가지고 횡재세라고 불렀죠. 다 아시겠지만 지금 5G가 제대로 뚫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벌어가는 이 막대한 영업이익과 매출, 심지어 SK는 현금 배당률만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큰 기금들이 그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애초에 결합 판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KBS, SBS, MBC가 지원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디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의 미디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누굽니까? 통신 3사하고 넷플릭스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한다는 것이 EBS 스페이스 공감에다 300억 지원했다. 우리 훌륭하지 않습니까? CS성 전형적인 자선 사업입니다. 만약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지역방송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기금의 고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처럼 줄어드는 징수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저는 좀 과격하지만 불로소득 미디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로소득 미디어 자본과 글로벌 부분과 어떻게 토사 문제 해결하면서 갈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되는 거고요. 기재부가 이 점검한 이것들은 굉장히 좀 나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좀 방미통위와 우리 현업단체들 그리고 또 언론 노조도 충분히 좀 이렇게 힘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 관련지어서요. 그 이제 방발기금, 정보통신발전기금 관련된 기금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그래 그럼 방송에 지원을 할게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지역 방송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의 것이든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EBS에 지원하면서 이거는 방송 분야 진흥에 썼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송 몫이 어떤 것이든 언론진흥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지역 방송 몫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져야 된다. 이게 저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마 많이들 그런 생각들 맞습니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1라운드는 대충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 또 좋은 의견들 갖고 계시고 현장에 또 미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마 4시 반까지 정도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죠. 제가 무순위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황혜진 지역 MBC 사장협의회 의장 나오셨는데요. 현장에 내려가 보시니까 더 많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얘기 주시죠.
지금 제작자의 디테일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들었고 이제 쭉 집행 기간이나 또 그 우리 박미통이에서도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주요한 쟁점들은 지금 김동원 그 발제자 박사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 물론 이제 그 기금의 원천, 방발기금 원천이 뭐 통신사업자, 예전에 이제 방송사에서 지상파에서 많이 냈죠. 그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과기부에서 갖다 쓴 돈은 IT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진흥시킨 기금이지 그거는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거기 돈이 없나? 거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해도 여러 가지 원천에서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장이 거기서는 그 시장 경제에서 거기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상파라는 게 옛날에 시장이 작동하고 시장 논리에서 이렇게 그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인 수혜는 남아 있는데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큰 제도적 틀들을 다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제가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일반 시청자들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뭐 어떻게 그 미디어 전문 기관이나 이런 라파나 이제 박미시민 같은 데서는 박미통일 같은 데서는 이제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아직도 지상파는 돈이 있는 줄 아는 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러지? 텔레비는 늘 잘 나오고 켜면은 채널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걸 MBC에서 봤는지 넷플릭스에서 봤는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관심이 없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뭐라 그럴 수도 없죠. 그건 소비자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장이 실패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면서 이런 바닥이 막 드러나는데 지금 제도는 지금 옛날에 지상파가 돈을 벌던 시대 그대로 갇혀가지고 돈을 계속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심지어 많은 의원님들도 그 과방이나 문체위원들이 아니면 잘 모르시죠. 그런 논리가 있고 두 번째 아니 지역 방송이 그렇게 안 되면 망해 니네 왜 돈 달라고 울어 니네 망하면 되지 장사하다가 망하면 다 가게 문 닫는 건데 그런데 왜 니네만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벽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결국은 입법이나 그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수의 그 대중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런 의미에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게 설득할 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벽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김동원 박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그 이제 이용기 의원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일단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서 이해도가 높은 의원이 계시고 그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계실 때 모든 로비력을 다 동원해 갖고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야 됩니다. 한 점에 원점 타격을 열심히 해서 중요한 제도적 모순을 고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되게 효능감을 줘야죠. 지역민들에게 이 방송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야, 아니면 대구 MBC 없으면 대구는 전부 지상파 우리 TBC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전부 지역 신문들만 살아가지고 전부 홍준표 시장, 이철우 시장 빨아대는 그런 언론밖에 없다.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을 줄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게 콘텐츠 만드는 겁니다. 결국 방송 제대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희가 아무리 뭐 흑자를 내고 뭘 그래도 우리가 월급 받는 건 편해지지만 아무 효능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고 우리는 콘텐츠로 승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못하면 그 지역의 그 시청자들이 쟤네 왜 있어야 돼? 쟤네 왜 있어야 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세금에서 그걸 왜 주지? 니네 망해. 우리 필요 없어. 니네 그 마라탕 집처럼 맛없으면 안 가는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컨텐츠를 진흥하는 그런 그게 프레임워크를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의논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로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로비하시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의 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으로 있네요. 혹시 황연구 부회장님 자리 여기 명패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김현철 사무총장님 계신가요? 네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지역 방송들을 매번 건의하는 내용은 10년 전, 20년 전, 지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내용이 안 되는, 받아들이기가 만약 힘들다면은 역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광고 규제 풀어달라. 워낙 힘드니까 광고 규제 풀어달라. 뭐 이러이러한 행정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게 힘들다면은 똑같이 다 같이 묶어버리는 상황으로 한번 반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OTT, 유튜브 뭐 이런 거기에 나오는 광고도 다 묶어버리고 의료 광고도 다 묶어버리고 규제도 똑같이 OTT 방송, OTT에 대해서 하는 규제를 넷플릭스에도 똑같이 해버리면 넷플릭스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방위통이 규제 체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놓고 똑같이 묶어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그 제안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제 풀어달라는 얘기보다 더 강력한 질문을 주시는데 뭐 짧게라도 네. 그 사업자의 이게 법적 지위에 따라서 규제 체계가 달라질 텐데요. 아마 지역방송, 중소방송은 이제 지역방송발전 특별법에 이제 명시된 사업자로서 관련된 이제 방송 사업 관련된 이제 방송법에 이제 규제를 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관련 OTT 등은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규제의 형평성이나 사업자 위상을 고려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서 해야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면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산업 활성화 혹은 관계된 것들의 이제 진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들이 정체적인 이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방송이 그간에 건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답답함들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아까 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제 2027년도에는 4차 지역방송 발전 종합계획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과정이 있고, 관련돼서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딱 질책하신 부분, 의견 주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반영돼서 차후에 수립되는 그 종합 계획을 통해서 지역 중소방송들이 도움이 되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또 하반기에 예산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넉넉하게 지역 중소방송들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규제 당국으로서 너무 당연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아마 김현철 총장님 이거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답답하고, 또 아무튼 방미통위에서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이혜승 지금 지역방송 단장님도 계시는데 뭐 질문이든 의견이든 코멘트든 잠깐 주시죠.
아이고. 제 직권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방송법 안에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없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이란 예를 들어서 시청률을 증수하거나 뭐 공익재단 비영리 공익재단의 뭐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법 안에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을 해서 넣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송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적 재원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 큰 얘기이기도 하고 좀 먼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기본 작업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충돌을 해서 얘네를 공영방송으로 볼지 민간으로 볼지를 각자 의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의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이 있으면 듣고 마이크를 넘길까요? 어떠신가요? 발언. 네네.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고, 네. 시민정치연구소 대표 구민선입니다. 먼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예산도 되게 중요하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 활성화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중앙 언론과 지역 방송이 과연 컨텐츠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특히 이제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 같은 경우는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 단적으로 최근에 헌재에서 소수 정당 3% 룰이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도한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그 지역도 소수지만 또 각계각층의 소수 목소리, 그 약자의 목소리 이걸 대변해주는 그 분들이 언론에 주로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정된 멤버들만 다 쓰세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러면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뭐 아까 MBC가 민영이나 이제 공영이 이런 걸 그 예산을 근거를 따지기 전에 공영으로 우리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어쨌든 공중파인 방송을 이용을 한다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들 그리고 소수 그 노동자든 또 노동자 중에서도 더 소수 또 각계각층의 그 약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그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제대로 대변하는 분들을 출연시키거나 보도하거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 소멸 저는 방송과 지역 소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소멸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 서울도 폐교 저희 신입생이 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나라 언론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을 당연하고 중앙 방송도 그렇고 과연 이 다양한 그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득권과 반대편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고 대변을 했을 때 그때 시청자들이 지역 방송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많이 키워줘야 되고 또 이런 다양한 그 방송사들의 예산 지원과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지상파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들이 공공재로서 사회적 공적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질문 아래 겸허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 추가 네, 짧게. 죄송하지만 네, 짧게. 네. 저는 어쨌든 그 MBC 본부 노조에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 와 있지만 지역방송협의회 전체 이제 그 민방과 함께하는 대표로서 또 이제 지역방송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말씀 진짜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방송의 인력 구조가 그리고 지역방송의 위기가 놀랍게도 지역 소멸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인력 구조를 보면 50대 이상이 제일 많고요. 40대 이상이 그다음 많고 20, 30대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지역 방송은 이대로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할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지역이 이게 지역 자체가 소멸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와 구조로 아마 소멸할 거거든요. 더 이상 지역 방송이 사실 좀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전혀 매력적인 직장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면 거의 5년 못 버텨요. 뭐 돈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들어와 보면 얼마나 암울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람 뽑을 때도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고 뽑는 게 아니고 갈수록 얘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틸 건가를 보고 뽑게 되거든요. 이거 진짜 정말 안 좋은 형태로 계속 가다 보니 사실 언론사는 그렇잖아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회사는 실제로 창의력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창의력과 정의감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아 여기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방송을 못하고 보도를 못하는구나 하고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임금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떠나버리거든요. 그게 수도권에 있고 그게 다 이제 중앙 언론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지역의 민주주의라든지 지역의 풀뿌리를 지킨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우리 입법을 하고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되게 놀라웠던 게 지난번에 방박이금이 사라질 때도 그렇고요. 그럼 지금도 이제 지역방송 발전 계획,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전혀 이 논의 구조 안에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이나 또 최소한의 그 논의가 들어가질 않아요. 방박이금 사라지는 그 국면에서도 우리 지역 언론 종사자들한테 누구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우리 하다못해 사측에도 그렇고 그 방위통이 안에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이긴 한데 방위통이 산하 사단법인이거든요. 최소한 지역방송협의회라는 어떤 그런 지역방송 종사자들한테도 묻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4차 이제 그 계획이 내년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마 저희한테 안 물어볼 겁니다. 결국 그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교수님들하고 몇몇 우리 그 위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모여서 머리 싸매가 아마 고민하실 텐데 제발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의견도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 구조에 종사자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제가 좌정으로서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의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방미통위도 있고 무엇보다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이훈기 의원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작 지원비가 증액되는 거에서부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려한 진행으로 오늘 토론회 이 정도면 성공이죠? 예, 성공에 이끌어주신 우리 한선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지역방송 소멸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무거운데요.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저희 이훈기 의원실과 또 이주희 의원님실 또 이정원 의원님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대로 발제를 맡으신 김동원 박사님과 토론으로 또 플로우에서 질의응답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